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7월 랠리 이후 차익 매물 등으로 인한 숨고르기 흐름이 나왔고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시장은 8월 첫 거래일인 이날 경제 지표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시장은 7월 한 달간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날 나스닥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800불이라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에 힘입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공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글로벌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2.2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월 52.7은 물론 시장의 예상치인 52.3도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ISM에서 집계한 7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52.8로 2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5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인효물 금리는 2.9% 선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을 웃도는 역전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평가가 되고 현재 시장은 2살짜리 아이가 10살의 아이보다 키가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4.6% 하락을 하여 배럴당 94.0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옥시렌탈은 이날 0.79%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58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엑스모비가 쉐보론이 실적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덩달아 옥시렌탈의 주가 역시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65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옥시렌탈은 내일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항상 주식은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핀터레스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핀터레스트의 주당 순이익은 11센트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18센트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2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다소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월가 기대 이상이었고 무엇보다 행동주의 투자 기관인 엘리엇이 지분 매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핀터레스트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이로 인해 RSI는 52로 마감을 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스냅의 실적 발표 이후 13% 넘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핀터레스트가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이날 엘리엇은 핀터레스트의 지분을 9% 이상 확보를 했다고 언급을 했고 핀터레스트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업체며 이러한 확신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불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경기 침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란은 주택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페드가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 주택 시장 역시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리얼티닷컴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주택 4채 중 한 채꼴로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집값이 올랐던 지역들에서도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며 미국 주택 시장이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드는 올해 초 0%였던 기준금리를 최근 2.5% 수준까지 올렸고 이로 인해 미국 30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3%로 1년 전 2.5%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총 생산량에서 주거 투자는
2분기의 전년 동기보다 12% 이상 줄었고 주요 언론에선 내년 중반에는 전년 동기보다 5% 이상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2008년 서브 모기지 사태를 겪은 미국은 은행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시장에 큰 충격이 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22,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이날 33으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알리바바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알리바바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유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알리바바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3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최근 81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9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낸시 펠로시가 다시 한번 대만에 방문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관련 주식들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잉은 이날 미국 연방항공청이 787 드림라이너 인도 재개 계획안을 승인한 이후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 타겟은 최근 웰스파고에서 타겟의 주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날 1.3%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AMD의 주가는 이날 2.5% 상승을 했습니다. AMD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6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MD는 최근 74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96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좋지는 않지만 AMD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업들은 많이 빠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니오는 이날 리오토와 더불어 7월 자동차 인도량 증가를 보고한 이후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오는 중국 회사며 이러한 기업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스파이를 보시면 이날 0.3%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64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최근 373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410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시장에서 바닥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더불어 막상 바닥이 온다고 해도 투자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ETF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이날은 4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